안녕하세요.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오유진입니다. 또 햇볕 좋은 봄, 가을 데이트를 즐기러 연인들,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는 경기도 고양시 원당 종마 목장길을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걷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원당 종마 목장길. 원당 종마 목장길은 원래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이 아닌 한국 마사회의 가장 오래된 목장으로 경주마의 육성과 사육, 기수 후보생 및 마필 관계자를 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목장이다. 1997년부터 마사회가 말에 대한 홍보를 위해 목장의 시설 일부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걷기 좋은 데이트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 색색의 단풍과 초록의 목장길을 함께 걷게 될 손님은 돈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전파하는 가계경제 주치 사단법인 에듀머니의 재윤경 이사이다. 가정경제의 현명한 소비와 똑똑한 소비를 위해 거침없이 조언하는 그녀와 함께 농어촌의 보다 나은 가계경제를 위한 방안과 미래, 도시와 농어촌의 융합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원당 종마 목장길 입구를 들어서면 사방에 펼쳐진 초록의 물결과 가로수길이 한 폭의 풍경화가 따로 없다. 약 4km를 수놓은 이국적인 풍경에 동화되어 걷다 보면 언덕 위에 마실 나온 말을 만나기도 한다. 좀 더 말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포토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반가움의 장난을 거는 말의 재롱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와, 이사님, 저희가 오늘 걸어온 이 길이요, 바로 원당 종마 목장길이거든요. 네, 걸어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평화롭고요.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아이들도 많이 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접하고 녹색을 많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울 너무 참 답답하죠. 맞아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아, 좋죠.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사무실이 그 주택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그 잔디밭도 있고, 네,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실 안에만 있어도 사실은 행복한데, 네. 또 여기는 또 아주 이렇게 탁 트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공기를 마셔야죠. 네. 근데 요즘 주식이다, 뭐 펀드다,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재무 설계, 뭐 재무 교육,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네. 사실 올바른 재무 설계, 재무 교육은 어떤 건가요? 일단 그냥 쉽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상품 판매가 목적이 되면 좋은 상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이 정말 소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저축은 적정 수준인지, 저축을 할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그러려면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어떤 상품이 좋은지를 좀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 펀드 상품을 팔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매 어떤 실적이 존재되어 있다 보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 네.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한 상품을 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은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네. 증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판매를 전제로 하는 상담은 오히려 이 재무 상태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즐거웠던 일은 있으세요, 혹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게 그 상담 이후에 정말 돈과 관련해서 가족 간의 다툼도 많고 그리고 부부 간에도 그런 언쟁이 많았었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화목해졌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 주부들도 소비를 줄였는데, 네. 줄여서 굉장히 괴로울 줄 알았다.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기본 이 선을 잡고 나서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이고 나니까 오히려
생활이 굉장히 그 심플해지고 단촐해지고 그리고 많이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애주머니가 하는 일은 우리는 그렇게 큰 돈은 못 벌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다 뭐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늘 그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되게 행복해지는 일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시고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또 힘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힘든 점은 아직까지 이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를 그 재테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불려주는 어떤 뭐 비법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줄 알고 네. 기대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대도 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을 설득하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개념이 낯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많이 찾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많이 다녀요. 뭐 정부에도 제안하고 시에도 제안하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건강해지고 균형 잡힌 어떤 그 시각을 갖게 되면 네. 저는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고생스럽죠.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많이 힘써 주시고 또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우리 남은 얘기는 좀 더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포토존 언덕을 내려오면 쌓은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는 파고라가 있다. 내려다 보이는 펜스 너머 실제로 경주마가 기수들과 훈련을 하는 경주로이다. 우연히 훈련 시간과 만나게 되면 모래로 된 경주로를 달리는 경주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트랙을 밟는 말 발굽 소리가 마치 심장의 두근거림 같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네, 아까 이사님이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요. 이 직장인들의 고민, 샐러리맨들의 고민이 월급 타는 재미가 없다. 네, 그랬거든요. 네. 네, 과연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뭐 신용카드 문화가 가장 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썼는데 편리하니까 좋다.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해줘서 좋다. 네. 뭐 할인 적용 받아서 좋다. 그다음에 사실상 갖고 싶었던 그 고가의 제품을 그냥 바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커다란 걸 희생시킨 겁니다. 알고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날 기다리면서 월급을 타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그래 내가 이 맛에 직장 다닌다. 뭐 사실 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게 더불어서 미래를 계획하고 쪼개서 내가 이 돈이 이렇게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여 나가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전세집도 이렇게 더 전세금도 올려줄 수 있겠다. 뭐 혹은 그 결혼 자금에 쓸 수도 있겠다. 아니면 갖고 싶었던 뭘 구매할 수 있겠다. 이런 나름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 희망적인 이 목표 이런 것들을 네. 가져 나가야 삶이 즐거울 텐데. 지금은 이제 한 달 중에 가장 우울한 날이 언제세요? 그러면 또 월급날 얘기를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조금씩 더 쓰다가 어느 순간 확 그 역전이 돼서 아예 이제는 가불구조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근데 방금 이사님이 얘기하실 때 포인트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는 사실 우리가 써야지만 적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적립된 포인트를 우리가 또 그냥 공짜로 생긴 게 아닌데 이걸 그냥 현금처럼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막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또 착각이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 심리적 계좌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회계장부가 있는데 그 회계장부가 오류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꽁돈이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포인트가 쌓이면
내가 포인트를 통해서 공짜로 뭔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더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아주 이제 굉장히 짜릿한 기분이 들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 공돈이 생긴 것에 대해서 큰 횡재를 했을 때의 느낌처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쓸 때는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쉽게 그 생긴 돈. 확 쉽게 써버린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네, 그래서 소중하게 쓰이거나 혹은 신중하게 쓰여서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안 써도 되는데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냥 써버리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이제 심리적 계좌 오류에서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경제 활동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미치고 있거든요. 네, 경제 심리학 그리고 또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사실 그 경제학의 새로운 어떤 그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제학은 그 되게 이제 수학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결론 내보니 사람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 그 심리적인 것에 따라서 그 어떤 경제 활동, 경제적 선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더라.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할인 제품을 보면 막 우리가 사고 싶어진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 제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거를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제값 주고 살까봐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손실 회피 심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손해를 볼 때, 이익을 볼 때 사람들이 이익을 볼 때 즐거움, 손해를 볼 때 그 고통,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이 이익을 볼 때는 크게 즐거워하지 않는데 네, 손해를 볼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다르더라. 원래 네. 인간이 합리적이면은 똑같은 크기의 이익과 그 손해 앞에서 같은 그 크기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네. 그 고통의 크기가 훨씬 크더라. 이런 걸 밝혀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비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입니다. 네. 이전에는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제는 비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사람의 어떤 비합리적인 그 심리적 속성이 뭔가 의사결정 내릴 때 굉장히 실수를 유발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걸 이제 그 분석하고 하는 게 행동 경제학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경제 심리학인데요. 그러니까 경제학하고 심리학이 이게 만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이렇게 합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지금 경제학과 심리학이 합쳐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융합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도 그냥 숫자로만 풀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 뭐 인문학, 뭐 이런 게 모두가 합쳐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식 융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가정경제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정보, 금융환경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여러 요소들 이런 것만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심리학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학만 갖고 안 되고 실제로 뭐 논리학도 사실 들여다봐야 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 사회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도 들여다봐야 되고 네. 뭐 이런 다양한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지, 사회 질서가 어떻게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지, 뭐 마케팅도 사실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최근에는 그 대한경제 쪽, 그래서 인문학 쪽 이런 쪽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어떤 경제적 지식이 되려면, 경제 지식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정말 적어도 이 심리학과 그다음에 이 대한경제, 인문학 이런 것들이 경제학과 이렇게 좀 융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 모여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거든요. 네, 마저 걸으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당 종마 목장길을 돌아보는 데에는 긴 시간이 들지 않는다. 대신 곳곳에 벤치와 돗자리를 펼쳐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과 도심 사이에 여유롭게 계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이도 천천히 걷는 여유를 선물해준다. 네, 오늘 종마 목장길 쭉 걸어오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뭐 날씨도 따뜻하고 뭐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더불어서 애들 웃음소리까지 막 이 자연의 이 경치와 섞이니까 참 여유롭고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가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도시에서는 사실 느낄 수 없는 이런 농어촌만의 매력이잖아요. 네. 네, 이사님은 농어촌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 농촌 쪽으로 이 강의 출강을 많이 가요. 그래서 네. 출장 때문에 가는데 갈 때도 늘 느끼는 게 여행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그냥 딱딱한 이 도시의 그 커다란 강당에서 교육할 때보다 네. 또 실제로 막 농사 짓다가 이렇게 교육들을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 정겹고 예, 더 좋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농어촌이 네.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네, 전문 맞습니다. 경영인들이 많이 투입이 네. 돼서 또 이렇게 발전도 시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어촌은 일정한 월급이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농가 소득이 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이 아니라 매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농업이라는 게 버는 돈을 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또 필요한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비료도 사야 되고 뭐 맞아요. 예, 여러 가지 글쎄요. 제가 농촌 잘 몰라서 뭐 씨앗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재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뺀 게 실제 소득인데 이게 이제 매출과 소득이 혼동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하실 때 저는 많은 그 농촌이나 이렇게 농어촌 계신 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게 그겁니다. 내가 번 돈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투자 비용은 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소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고른 소득이 아니잖아요. 1월부터 네. 12월까지 이렇게 매월 이렇게 소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득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고 소득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부채예요. 그래서 소득은 늘었는데 빚은 자꾸 쌓인다. 빚은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득이 집중될 때 투자 비용 빼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뭐냐면 12분의 1로 해서 사실 이거 잘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소득이 집중되는 시기에 많이 벌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막 그냥 많이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막 나중에 정작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투자 비용이 부족해서 또 빚내시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시니까 그럼 나중에 또 금융 비용이 또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그게 또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이익률을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네. 예, 농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돈 관리 철저하게 하겠다. 네, 이런 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네, 돈과 행복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어느 정도 심리학자들이 그것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소득이나 물질적 이 조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비례하죠. 비례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꺾여요. 꺾여서 별 상관없이 소득도 늘고 물질적 환경도 조건도 훨씬 좋아지는데 행복감은 정체돼요. 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좀 하락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불행해질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다,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농담처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에 맞는 아주 이렇게 즐거운 소비 방법, 그 다음에 경제생활 방법,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감을 많이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저소득층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많이 느낀 게요. 네. 소득이 낮은데도 그 돈을 즐겁게 쪼개 써서 굉장히 웬만한 그 중산층 가정보다 행복한 집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 네.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보람을 갖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이렇게 잘 쓰고 있다. 예, 거기에서 느끼는 그 삶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막연히 이렇게 막 큰 그 거부가 되는 꿈, 네. 내가 그렇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박탈감, 이런 거는 좀 버리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사님의 향후 계획. 네. 저는 그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진짜 우리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게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좀 내려놓고 네.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가끔 막 그냥 돈 때문에 너무 막 그 아웅다웅 사시는 분들 보면 불쌍하거든요. 저는 돈이 많은데 네. 막 그 뭐 불법으로 그렇게 주소 이전해가지고 뭐 재테크를 했다는 둥,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써서 뭐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부러운 게 아니라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많은 돈을 쓴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 분들조차도 좀 돈에 대한 건강한 마인드를 되찾고, 네, 그래서 조금 건강한 사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이사님 항상 응원할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방법이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윤경 이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도 현명한 소비 그리고 계획을 통한 소비로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원당 종마 목장길 여행 어떠셨나요? 네, 저희는 다음에도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위에서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